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 위주의 전쟁이었다. 기관총 같은 직사화기의 발전으로 참호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기관총에도 끄떡없는 전차가 만들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차를 이용한 공격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전차를 잡는 항공기 인공격기가 등장했다. 이어 공중장악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전투기가 등장했다. 6.25 전쟁은 2차 대전 말에 처음 실전 배치된 제트 전투기가 주역이 된 강력한 대공 미사일의 등장에 따라 전투기의 역할이 줄어드는 듯했으나 이를 되살린 것이 저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이다. 2006년 미군이 알래스카 상공에서 두 팀으로 나눠버린 두 차례의 모의 공중전에서 241대2라는 격추 성적차가 나왔다. 조종사 기량에 별 차이도 없는데도 일방적인 기록이 나온 것은 이긴 팀의 만속한 최신의 전투기 F-22 랩터 덕분이었다. 진 팀의 격추 당하니 대도 F-22가 아니라 F-15였다. F-22가 최초의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비행 성능의 제약을 극복한 본격적인 스텔스기였기 때문이다. 주일미군 소속인 F-22 6대가 4일 한미연합 공군 훈련 차광주 비행장에 와 8일까지 머문다. 역시 주일미군 소속인 F-35 226대와 F-35B 11에도 한국의 F-35 기종은 F-22가 너무 비싼 데다 수출로 인한 기술 유출이 우려돼 미군이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한국은 미국과 맺은 F-35, E-40대 도입 계약에 따라 내년에 1차로 6대를 들여온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 중에 아직 랩터의 상대가 되는 전투기가 없다. 실은 이것이 미군이 랩터의 생산을 일단 중단하고 F-35 기종 생산에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중국이 랩터를 상대하기 위해 올 3월 실전 배치한 것이 젠 20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전력이다. 하지만 스텔스 기능이 약해 랩터의 상대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앞으로도 한동안은 랩터가 하늘의 왕자다. 스텔스기 F-22 랩터 잡혔다. 스텔스 vs 레이더 무슨 대결. 지난해 9월 24일 러시아의 한 네티즌이 인스타그램에 하늘을 날고 있는 전투기의 흑백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설명엔 러시아의 수-35 전투기가 찍은 F-22 랩터 사진이라고. F-22 랩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다. 러시아 전투기가 버젓이 F-22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은 F-22가 탐지됐다는 걸 의미한다. 현역 러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보이는 이 네티즌은 해당 사진을 시리아에서 촬영했다고 했다. 물론 미국은 이런 주장에 대해 침묵했다. 스텔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레이더 상에서 적을 속여 생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쉽게 풀면 레이더에 덜 걸리는 기술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아예 레이더에 안 걸리게 만드는 기술로 잘못 알고,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텔스 투명이라고 생각하는 눈치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행사에서 F-35를 가리키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 2017년 11월에도 F-35를 거의 투명 전투기와 같다. 보이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전투기와 싸워 이긴 힘들다고 자랑했다. 군사 전문 자유기구가 인 최현호 씨는 레이더 이외 음향열을 이용하는 탐지 수단에 쉽게 탐지되지 않도록 항공기를 감추는 기술을 통틀어 스텔스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스텔스기도 당연히 레이더에 걸린다. 다만 레이더 피탄 면적이 작기 때문에 레이더의 아주 작은 물체 또는 허상으로 나타난다. 스텔스기가 레이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정체가 드러난다.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 라이트닝 II의 경우 레이더의 골프공 크기의 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고 인스타그램 사진을 증거로 내세웠다. 북 러시아의 장과 미국의 방패의 치열한 모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의 군사 정보 사이트 인도 국방연구소는 지난해 5월 3월 중국경 티베트에서 비행 훈련 중이던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스텔스기 인제 22 인도 공군의 전투기 수 30m 키 레이더에 의해 탐지됐다고 인도 공군 참모총장 비렌더 심다노아는 제20은 서구와 인도에서 알려지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텔스하지 않다. 스텔스 탐지 레이더가 아닌 일반 레이더로도 걸린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제2의 12 티베트에서 비행 훈련을 하지 않았다이라며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의 F-35I가 시리아 군의 지대공 미사일 S-2B에 맞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일대의 이스라엘 F-35I가 가동 중단됐다는 보도가 뒤 러시아 방공군의 두그로 말제프 중장은 2016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텔스 기술은 허구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CCTV도 같은 해 동중국해에서 비행 중인 F-21을 탐지해 다고 주장했다. 스텔스기는 무적이 아니었다. 1999년 3월 27일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미공군의 F-117 나이트워크 일대가 격추됐다. 기술 방심이 엮어낸 결과였다. 미군의 F-117은 매번 똑같은 루트를 따라 비행했다. 세르비아 군의 반공 태세를 깔봤던 것이었다. 하지만 세르비아 군은 미군과 나토군의 통신을 도청했다. 그래서 세르비아 군은 다국 적군의 전투기가 언제 출격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 세르비아 군은 레이더를 선봐 레이더가 쓰는 전파보다 파장이 긴 전파를 보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23km 거리에서 F-117을 탐지할 수 있었다. 다만 탐지 거리가 짧아 17초 안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했다. 세르비아 군은 엄청난 훈련으로 발사 준비 시간을 줄였다. 당시 F-117, 이 폭탄을 투하하려고 내부 무장창을 연 순간 세르비아 군의 레이더에 나타났다고 한다. 스텔스기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내부 무장창을 열면 문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레이더 전파가 다반사 되기 때문이다. 세르비아 군은 지대공 미사일인 SA-3 두 발을 발사해 F-117을 당시 러시아와 중국이 F-117 잔해를 가져가 스텔스 기술을 연구했다는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다. 패시브 레이더 다 항공기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를 잡는 레이더다. 레이더 전파를 쏴 적 항공기에 맞아 되돌아오면 이를 분석하는 액티브 레이더와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이 때문에 패시브 레이더는 센서로 분류하기도 한다. 198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든 타마라 레이더가 대표적인 패시브 레이더 다 하마라 레이더는 옛 소련과 중국에도 수출됐고 미국도 입수했다고 한다. 하마라 레이더를 개발한 체코슬로바키아의 테슬라는 더 업그레이드한 베라 레이더를 내놓았다. 옴니폴은 베라 레이더가 450km 안에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UHF나 VHF와 같은 장파장 레이더도 스텔스 탐지에 유용하다. 북한도 장파장 레이더를 보유하는 것으로
군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파장 레이더는 크기가 크고 전력 소모가 많다. 김형철 전 공군 참모차장은 지금까지 나온 스텔스 탐지 레이더들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지만 미사일을 적스텔스기로 유도해 격추할 수는 없다며 기술의 한계 때문에 대강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듯하다. 미국의 스텔스기가 하나도 안 무섭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진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의 스텔스 탐지 기술에 투자를 집중했다. 중국은 3차원 장거리 레이더인 차이 26E 스텔스 탐지가 특징이라고 자랑한다. UHF 전파를 쏘는 이 레이더는 산둥 지역에서 한국 상공에 비행하고 있는 F-21을 식별했다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의 TW-100, 이는 500km밖에 화염과 그 화염의 속도로 스텔스기를 탐지한다는 레이더다. 2017년 중국이 파리 에어쇼에서 선보인 일크 19는 중국판 베라 패시브 레이더담. 러시아는 자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S-400 앞에선 미국의 스텔스기가 절절 맨다고 강조한다. 이 미사일은 중국과 인도가 수입해 있고 터키도 수입하려고 한다. 러시아에 따르면 S-400의 92N6 레이더는 150km 거리에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탐지뿐만 아니라 격추도 가능하다는 게 러시아의 주장이다. 또 탄도 미사일 유격 기능이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일이다.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스피릿이 갑자기 서해상에 나타났다. 연합훈련을 벌인 것인가 라고 한국에 문의했다. 난리가 났다. 이 일정이 우리에게 통보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비의 비행을 알게 된 것도 레이더가 탐지한 게 아니라 비카 트랜스폰더에 전원을 넣었기 때문이란다. 한국은 비카 어떤 경로를 날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심했던 당시 북한에 경고하려고 북한 상공 깊숙이 들어갔다고 추정했다. 이가 다녀간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을까봐 마지막에 일부러 트랜스폰더를 켠 것으로 보였다.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스텔스 기술이 스텔스 탐지 기술보다 우위에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아군 스텔스기를 탐지했다 하더라도 아군 스텔스기는 이미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다. 한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은 미 공군에 뒤처질 것이다. 익명의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미국은 스텔스 기술이 앞서지만 스텔스 탐지 기술도 뛰어나다는 게 미군은 스텔스기를 오래전부터 보유했고 현재 스텔스기가 가장 많다. 미군은 자신들의 스텔스기를 상대로 각종 탐지 테스트를 하면서 상당한 스텔스 탐지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았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따라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화 스타워즈 사족 로봇도 가능 미리 탱크의 모습은